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이님도 어서 오세요. 쿨라시군요. 쿨라님이시네요. 불꽃사다구님 어서 오세요. 오늘 강의는 제가 화요일마다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특강의 내용은 명국 감상이죠. 명국이란 무엇이냐? 프로들 진검승부 속에서 그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프로들의 진검승부, 그 속에서 불꽃 튀는 수들이 장렬을 하죠. 그걸 리와인드 해보는 시간입니다. 명국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3년 왕위전 도전 5번기 제4국입니다. 2003년 왕위전 적어 드리겠습니다. 도전 5번기 제4국이 되겠습니다. 백이 조은현이고요. 막판에 몰렸죠. 조은현 구단이. 흑이 이창호입니다. 꿈의제이님 녹화하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준님, 묘수바둑님, 메발톱님 어서오세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조은영 구단은 조제비로 불립니다. 그럼요. 찾아봐도 되죠. 기보 찾아보십시오. 조은영 구단은 조제비라고 불릴 정도로 스피드, 속도를 중시하죠. 근데 이창호 구단은 대단히 균형 감각이 좋습니다. 형체 판단이 대단히 뛰어나죠. 그래서 사제의 오늘 강의 제목은 사제 간의 균형과 속도가 되겠습니다. 흑이 첫 수를 화점에 두었습니다. 흑이 이창호입니다. 백이 화점에 두자, 소목에 두자, 화점에 뒀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면 고바야시 형태, 고바야시 포진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평범한 포석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나 이렇게 가면 높은 중국식이 펼쳐지고 낮은 중국식이 펼쳐지는 거고, 이런 소목이 하나 있는 포석에서는 바로 굳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백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것도 가능한 포석입니다. 근데 언제 한 거냐고요? 2003년입니다. 월간 바둑 2003년 9월호 월바 2003년 9월호 제가 포석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낮은 중국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게 중국식을 이 바둑에서도 낮은 중국식이 나오는데요. 낮게 가면 보통 여기가 큰 자리로 보이죠? 그럼 흑도 큰 자리에 둡니다. 이건 모양 대 모양의 바둑이 될 공산이 크죠.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안 가고요. 이쪽으로 가면 찾았어요? 0503님? 이쪽으로 가면 보통은 한 칸 띄어 받는 겁니다. 협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뛰어듭니다. 모양을 잡기 위해 이쪽으로 막습니다. 5번 쪽으로. 근데 이 모양은 여기 급소를 맞아서 흙이 그다지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10번이 급소 한 대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높게 가 있다면, 높은 중국식이라면 이쪽으로 왔을 때 이때 모자 씌울 수가 없죠. 사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중국식일 때는 보통 백이 이쪽을 잘 안 걸칩니다. 협공을 당하기 때문에. 낮은 중국식일 때 이쪽을 가고 협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가는 바둑이 많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석진행 완성하려고 여길 두면요, 3-3의 바둑은 두 칸 벌려서 정석인데요, 이때는 흙이 여기 받을 수도 있고 협공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을 빼고 이렇게 날아가서 은근히 백의 동태를 보는 게 좋은 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만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면 두 칸을 벌리고 여기 갈라치는 데까지 무난한 원만한 진행입니다. 근데 구단님 반갑습니다. 나이스 투 미츠. 나이스 투 미츠 구단.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레입니다. 이렇게 두면 여길 지킬 때 협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날일자에서 이렇게 포진을 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올지 한 칸 좁혀서 올지 어려운 장면입니다. 만약에 낮은 중국식을 펼쳤을 때, 니하오마, 여기에 걸치고 이렇게 벌려두면 백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이 큰 수이기 때문에 8번을 두면요, 흙이 9번을 둬서 흙 모양이 더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걸치게 됩니다. 걸침은 이쪽에 두고 이렇게 자세를 잡습니다. 한 칸을 뛸 때 들여다보고 있는 데까지가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호각의 갈림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높게 걸쳤을 때 귀에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8번에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젖히고 이때는 좋은 행마가 있는데 이렇게 뛰는 게 좋은 행마라고 합니다. 끊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행마가 백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붙이지 않고 입구자를 하게 됩니다. 입구자를 하게 되면
여길 두어서 이렇게 뛰는 이런 바둑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최근에는 신수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레입니다. 이렇게 두면 붙여가지고 바로 수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 신수 개발원님? 신수가 개발됐나요? 이때 여기를 떡하니 두면 백이 흙의 대모양을 견제하면서 많이 깨는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중국식 포진에 대해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이 바둑에서도 조은영 구단이 중국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이창호 구단이 중국식을 들고 나오자 백이 여길 뒀는데요. 이때 한번 우리 맞춰보기 할까요? 흙이 여길 지켰을까요? 요렇게나 요렇게 협공했을까요? 여기 지켰을까요? 아니면 나 모르겠다 손 뺐을까요? 착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예, 네 분이 협공하고 네 분이 지켰습니다. 세 분이 입구자를 뒀는데요. 착점 투표 마치겠습니다. 실전에선 이렇게 강하게 협공했습니다. F자리로. 실전에선 이렇게 강하게 협공했는데 이렇게 받아주면 무난하죠. 백도 두 칸 벌리고 갈라치는 데까지 무난한 정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협공 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길까 참 어려운 자리인데 실전에서는 여길 뒀는데 만약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붙이면 젖히겠죠? 젖혔을 때 단수 치고 있는 거는 흙이 좀 안 좋습니다. 단수 치고 있는 것보다 현대바둑에서는 그냥 있습니다. 왜냐면 이었을 때 여길 젖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 붙이는 게 더 맥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젖히면 이거 꽉꽉 틀어막으니까 끊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길 뛰나? 여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데요. 요건 저도 어렵기 때문에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협공하면 이렇게 됐을 때 끊게 되면 요건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붙인다는 거. 근데 한 칸 더 바짝 협공해 있으면 붙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행마해야 될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면 발전자 짤 거고요. 이렇게 두면 이게 백이 또 타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길 두고 여길 붙이고 여길 젖히고 이렇게 끊어가는
이런 타겟 수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칸 좁게 협공을 했기 때문에 백이 맘 놓고 붙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한 칸 좁게 협공했기 때문에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단수 치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끊으면 백이 싸움이 쉽지가 않다고 보고, 이 조은영 구단이 이창우 구단이 협공을 하자 이렇게 가볍게 나릴자를 했습니다. 나릴자를 하자 여길 받자 이렇게 비껴받았네요. 백이 참 유연하죠. 조은현 다운 착상이라고 검토실에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길 걸치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참고도가 좀 나오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참고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길 두자 맞고 한 칸을 띄었는데, 이때 조은영 구단이 이창우 구단이 이렇게 두어서 승률이 참 좋죠. 보통이라면 이렇게 두어가지고 폭넓게 바둑을 짜는 건데, 이거는 이창우 포석으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창우의 그 단단한 두터운 행마에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은현 구단이 스피드를 내는 수가 여기를 붙이고 젖혀갔습니다. 그 수의 의미는 뻔하죠. 두텁게 흙이 어떻게든 받을 때 두텁게 두어가지고 이쪽을 경영하자는 뜻이죠. 이쪽에 위압감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자 이창우 구단이 생각 끝에 여기 찝었습니다. 찝었는데요. 실전은 조은영 구단이 여길 단수치고 여길 이었습니다. 일견 당연한 수 같아 보이는데 끊고 늘고 뻗자 여길 갈라침을 당합니다. 근데 검토실 의견은 뭐였냐면 이때는 무조건 여길 두들기고 싶다. 두들기고 싶다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두들기면 빵따림 줄 수 있으니까 이을 텐데 그때 늘고요. 그럼 여기 끊어가겠죠? 그때 단수 치고 따내게 한 다음 이렇게 두 칸으로 지키면 백이 이 일로 한번 단수 친 수가 힘차기 때문에 힘차고 11번으로 손길이 돌아왔기 때문에 훨씬 좋아 보인다. 요석잡기님 반가워요. 그런 얘기가 검토실 의견이었는데 조은영 구단은 이렇게 안 두고 그냥 단수 치고 두텁게 잇고 끊고 늘자 뻗었습니다. 여기서 갈라칠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두는 건 좀 이상합니다. 백이 A로 다가오면 벌릴 자리가 너무 단단한데 벌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너무 빡빡하죠?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갈라치는 자리가 여기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다가서면 여기를 붙이고요. 요렇게 미끄러진 다음에 여기 지켜야 되겠죠? 늘고 호구 칠 때
이렇게 지켜서 안정을 취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멋들어지죠, 흙이. 그래서 백이 그건 견딜 수 없다고 보고 이렇게 두자,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여기서는 손 빼는 게 좋겠죠? 손 빼고 여기 걸치면 무난한 바둑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백도 올해 긴 바둑인데 백이 약간의 스피드를 냅니다. 오버액션 비슷하게 모자를 씌워서 흑 보고 후수로 살으라고 했는데요. 흑이 선수를 뽑습니다. 여기서 조은영 구단이 작전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하자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 전에 하나 몰래 끊어두고 이렇게 하자 막았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가 등장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여기로 벌려버렸습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은영 구단이 여기 두자, 여길 날일자를 해가지고 집오르는 이창호 구단이 꽤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검토실의 장조주 구단과 루이 구단, 송태곤, 최철한, 원성진, 삼총사도 전부 흑이 편해졌다. 조돌이 죽지만 않으면, 좌변돌이 죽지만 않으면 흑이 편해졌다. 그렇게 의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둑판은 텅 비었는데 둘 곳이 없다. 어디서 마음을 찾으랴. 조은현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 조은현 구단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천하제일의 건무 조은현 구단은 1982년부터 90년까지 9연패를 했습니다. 왕위전. 그렇지만 이창호에 의해 자리에서 내려오죠. 왕좌에서 어좌에서 내려온 뒤에 또다시 어좌에 오르질 못합니다. 97, 98년, 2000년 다시 어좌에 복귀하려 혼신의 힘을 쏟았으나 역부족이었고 거의 물러날 나이가 됐을 때도 이세돌 구단을 베고 돌아왔지만 황제로 등극한 이창호 구단은 또 물리치게 됩니다. 조은영 구단을. 그래서 왕위전 9연패를 했던 조은영 구단이 그 뒤로 도전자로 속속 4번이나 등장을 하지만 계속 패퇴를 하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번 바둑도 지게 돼갖고 4번째 도전에 실패하는데요.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갔죠. 돌이 백이 여기다 돌을 놓는 순간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투심자분들은 왜 이렇게 미끄러지느냐, 이렇게 떡하니 걸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이건 못 붙이고요. 호구 치는 자리라 뻗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백이 좋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수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붙이면 뻗고 3칸을 벌려서 A의 침투수를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조은영 구단이 미끄러진 다음에 여기 끼웠네요. 끼우는 것도 정석입니다. 흙이 끊고 여기 밀고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흑이 두 점이 죽으니까 빠져야 되는데요. 단수 쳐갖고 외곽을 틈실이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를 잇지 않고 왜 위를 이었느냐 하실 텐데요. 아래는 별거 없습니다. 아래는 그냥 두 점은 버리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앙이 중요하죠. 그리고 중앙에 힘을 키워둬야 요도를 공략할 수가 있겠죠. ABC의 요도를 공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를 두텁게 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백이 여기 쳐들어오는 수가 워낙 겁나기 때문에 핵노단님 반갑습니다. 여기 쳐들어오는 수가 워낙 겁나기 때문에 치받았습니다. 치받자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떴네요. 그러니까 젖혀갔죠. 그러니까 여기를 붙였습니다. 젖히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때 이창호 구단이 여기 붙여 넣어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잠깐만요. 책 좀 보고 11도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 있군요. 여기를 치받았을 때 여기를 공격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공격하면 여기를 이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이 듣죠. 흑이 타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장면입니다. 백이 중앙이 두터워가지고 이쪽에 돌이 백돌이 모여있죠. 여기도 백돌이고 백돌이 중앙 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통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때 공격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결국 흑이 갈수를 하는데요. 조은영 구단 생각은 이랬답니다.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받으면 뚫어야 되는데 붙여 넣으면 공격이 안 되더라. 그런 감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은 난 이으려고 했다. 이렇게 공격당할 때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다. 그런 감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을 한 거죠. 점심시간 동안 두 기사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은영 구단은 흑을 공격할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고, 이 구단은 거꾸로 선수를 뽑아서 좌변흑을 빨리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극명한 대국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잠시 사적으로 이창호 구단은 백범일지를 즐겨 읽는다고 하는데요. 김구 백범 선생님은 가까운 이들에게 서산대사의 선시를 즐겨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가 뭐냐면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느니라. 이런 이창호 구단의 백범일지를 즐겨 읽었기 때문에 이 구절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조은영 구단이 흔들기를 하니까 이창호 구단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 국면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일단 치받자 붙이고 젖혔습니다. 그자 재빨리 보강을 했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아차 싶었겠죠. 내치김에 단수를 쳤는데 이창호 구단이 끊어잡았어요. 이게 이창호 구단이 이겼습니다. 코카콜라님. 여길 끊어잡은 게 흔들리는 반증이죠. 보통은 중앙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겠죠. 여기 귀에 침투도 보면서 A의 침투도 보면서 중앙을 뛰어드는 게 정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질 않고요. 여길 끊어잡게 됩니다. 그러자 여길 젖히고 따내고 단수를 친 뒤에 천이무봉에 모자를 씌워서 판이 지금 형세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집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A, B, C 백집은 세 군데 있습니다. A를 살펴보면 저게 다 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는 약 이 정도로 집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14집, A는 14집, 100집을 살펴보겠습니다. A 14집, B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볼게요. 집을 세볼게요. B는 15집? 15집 정도? C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점 때린 게 2집, 3집, 4집, 5, 6집이 좀 넘는데 여섯 집 정도? 6집 정도? 흙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집은 A, B, C를 합쳐서 35집의 덤 한 40집 정도네요. 100집은 40집 정도고 흙집을 살펴보겠습니다. 흙집은 A, B, C, D 네 군데가 있는데요. A가 현빈님 어서오세요. A가 7집, B가 2점, 3점, 5점이 잡혔으니까 10집,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집. 22집, 3집, 24집, 5집,
25집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점 빵 때린 게 있기 때문에 C를 보겠습니다. C는 12집 대충 세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못 세겠어요. 저도. D는 9집. 그러면 흙집을 살펴보면 전부 흙집이 더해보세요. 53집이네요. 예, 메발톱님 53집이네요. 그래서 100집은 덤 포함해서 40집이 좀 강한데 흙집은 53집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100이 좀 불리해 보입니다. 10집 이상 불리해 보이죠? 덤 빼고도 10집 이상.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분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고 P박스죠. 흔들고 흔들고 뭐 하더라? 흔들고 P박스면 큰일 나는 거고. 예, 흔들기를 합니다. 흔들기를 하게 됩니다. 바둑에서 흔들기라는 게 있는데요. 독박. 바둑에서 이리 두고 저리 두고 막 변신을 하면서 판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기를 해가지고 결국 조은영 구단이 흔들기 하다가 이창호 구단의 완력에 무릎을 꿇고 돌을 던지게 됩니다. 끝내기와 무관하게 이창호 구단이 많이 이겨가지고 조은영 구단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255수 끝으로 흑 불개 승리로 결정이 납니다. 오늘 명국 감상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잘못 놓은 게 있네요. 수순이 좀 잘못됐네요. 치 받았을 때 여기 두 칸을 떼었고요. 이게 빠져 있네요. 그죠? 0504님. 그때 여길 보강했고 내친김에 단수 치자 요걸 끊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젖히고 따낸 다음에 여기 단수 치고 있게 한 다음에 여길 씌웠던 장면입니다. 안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게 몇 번째 수냐면요. 84번째 수입니다. 84수까지만 놓아보겠습니다. 84수까지만 놓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놓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첫 시간이라 제가 준비를 엄청나게 했는데 금방 시간이 벌써 34분이나 흘러갔네요. 1시간은 할 줄 알았는데 시간도 빨리 흐르고
제가 준비한 거 다 하지도 못하고 막 버벅대고 그랬네요. 이게 녹화 중이거든요. 제가 녹화해가지고 제 개인 홈피에 올리려고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도 하시고 호응도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어요? 화요일마다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화요 특강은 화요 특강은 제가 자유 게시판에 특강 열릴 때마다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소리 좋았어요? 엄청 떨리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금 35분, 6분 했는데요. 다음에는 1시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할 테고요. 여기서 이쪽이 좀 재밌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재밌는데, 그걸 마저 못 해드리는 이유는 좋은 연구단이 너무 흔들기를 하니까 너무 발육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손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예 강의 주제에서 뺐습니다. 재밌으셨던 분들 1111 쳐주세요. 1111 재밌었다. 1111 아, 감사합니다. 예, 35분 정도 했네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예, 조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전 이거 동영상 꺼야 되기 때문에.